모처럼 반세기 동안 연애 생활, 즉 연기 생활을 하셨던 분들, 원로들의 요즘 계속 다시 한번 스타트하는 재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왜냐면요. 모셨던 이유가 원로 배우 윤여정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오늘 공항에서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예. 공항 패션 젊은 분들만 하나 나도 한다. 그 패기가요. 이분 전혀 초심 잃지 않고요.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 열정을 젊은 배우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나가시는 거죠? 윤여정 씨는 지금 이제 예능 출연 때문에 네.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발리 공항에서 네. 인도네시아로 이제 간 이유는 거기서 또 여행 예능을 갖다 네.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요. 이 윤여정 씨는 원래 20대 때도요. 네. 굉장히 독특한 패션이 스타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외모도 뭐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 미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상당히 네. 개성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섹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옷을 입거나 그냥 선글라스 하나를 갖다 딱 걸쳐도 굉장히 네. 멋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아.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크하게 아주 올 블랙으로 쫙 해서 공항을 나갔던데요. 그런 그러면 모습들이 정말 바로 도도한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나간 건가요? 윤여정 씨의 자택인죠. 뒤에 보이시는 어르신이 아마 윤여정 씨 어머니신가 보죠? 예. 와, 그런데 분이 지금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어머니는 참 그 윤여정 씨한테서는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배우게끔 하고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 2013년에 바로 네. 이 예능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PD하고 같이 네. 그 열흘간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네. 프로그램 찍을 때 네네. 뭐 그때도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70대 윤여정 씨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걱정만 하던데요. 그때 영상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엄마, 내 딸이 문간을 나갈 때까지 잘 챙겨 먹으라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예. 백세를 바라보시는 저 노모 어머니를 봤습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터졌다고 했던 예. 저 언론 시사에는 왜 그랬던 건가요? 일단 이제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작품 찍었을 때 그때도 눈물 흘리신 건데 네.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2013년도에 그 예능 찍었을 때고 네. 개춘할망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얼굴이 나한테서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 바로 저 영화입니까? 예, 근데 네. 이 영화를 찍을 때요. 하필이면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막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도 엄마가 아픈데 이러다 언니마저 병난다. 왜 꼭 영화를 해야 되느냐. 네. 돈을 물어주더라도 하지 말라 이랬는데 결국 작품 잘 찍어서 굉장히 네. 좋은 평가 받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개춘할망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이미지를 하나 얻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해녀 할머니를 연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윤여정 씨 연기를 보면서 정말 저분은 신비한 힘이 있는 배우다. 이런 네. 평가들까지도 나왔던 그 작품입니다. 지금은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나요? 지금 사실은 어머님은 이제 실버타운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교통사고 때 수술을 하시고 네. 그리고는 이제 아무래도 실버타운에 가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머니께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네. 모셨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을 하는 이 윤여정 씨 얼마 전에 네. 데뷔 50주년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연예계의 배우들 정말 다 모여서 시상식 같았다. 그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아, 그 중견기업처럼 이분이 뜨기만 하면 그렇게 후배들이 윤여정 씨 보겠다고 모여드는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네. 연예계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실 아. 지금 배우들이요. 강동원 씨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네. 불러요, 가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선배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후배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데뷔 반세기가 넘었던 윤여정 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음에 저희가 전해드릴 분은요. 역시 40년 전에 최고의 여가수였죠. 혜은이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10년간 이 일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사연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김동현 씨의 빚이 200억이나 됐다면서요. 그 빚 갚느냐고 10년도 넘게 고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혜은이 씨 하면요. 네. 사실은 어렸을 때 네. 정말 가장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음에도 노래를 부르러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인데 이제 결혼에 한번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용기를 줬던 김동현 씨 때문에 네. 또 이런 고생을 하게 될지 정말 몰랐던 거죠. 네. 영화 관련한 사업들을 해서 돈을 다 잃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도 200억의 빚이 생겼다. 아.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혜연이 씨는 정말 아침에도 노래를 하라면 하고 네.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무대에 서야 됐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극한 결심도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뭐 죽으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특히 한국을 떠나서 도망갔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네. 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네. 그 힘든 것들을 겪어낼 때 네. 늘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를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노래하라고 하면 하고 드레스도 안 주니까 무용하는 분 의상을 입고 예. 공연을 하게 됐다고요. 예, 뭐 집안이 뒤집어지고 하니까 네. 일단은 뭐 준비고 뭐고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돈을 준다고 하면 다 가서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슴 아픈 고백을 한 것 중에서 저한테 더 특히 다가왔던 것은 네. 김동현 씨 만나기 전 네. 남편하고 사이에 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딸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었는데 네. 남편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니까 딸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생이별을 하다시피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김동현 씨가 그렇게 더 가슴 아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진 세월 다 이겨낸 이후의 부부에 대해서 혜은이 씨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얘기만 들어보면은요, 언제 이런 고생하셨냐 싶을 정도로 화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물론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서 얄밉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 계속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또 사는 기간이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볼까. 남편이 저에게 하는 그 대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 하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동침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남편이 잘하니까 제일 좋아요. 그게. 김동현 씨는 많이 미안해 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런 고백들도 했다 그러죠. 방송에서도 네. 나와서 그랬지만 이전까지 사업할 때는 나를 이제 그 내조해 주느라고 당신이 고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빚을 갚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네. 당신을 위해서 외조를 할게 이런 네. 고백을 서슴없이 했었고요. 그리고 김동현 씨는 정말 뭐 우리가 사랑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혜연이 씨에 대한 사랑만은 정말 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딸하고도 같이 산다 그러고요. 네. 김동현 씨하고도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사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뭐 좋은 그 능력으로 네.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일만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결같은 인생을 걸어오신 분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MC 송혜 선생님도 아마 여기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최근에 내 장수 비결 궁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거지 국밥을 들으셨습니다. 왜 우거지 국밥을 꼽으셨을까요? 송혜 선생님은 굉장히 서민적인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건강을 찾는다 그러면은 뭐 온갖 것들 좋다고 하는 걸 다 찾아다니고 네. 돈도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2,000원짜리 우거지 국밥 하나면 충분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그 우거지 국밥으로 속을 달래기만 하면 특히나 네. 이제 이분은 아침밥 찬양론자인데요. 아침을 잘 먹고 우거지 국밥 정도로 잘 속을 든든하게 하고 열심히 자기 일하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우거지 국밥의 그 효능들을 네.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혜 선생님이 얼마 전에 91살 나이에 내가 숨겨놓은 늦둥이 딸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분은 또 사연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딸이 있으시겠습니까, 진짜는 사실? 아닌 거죠? 진짜 네. 딸이 아니라 가수 네. 유진아 씨인데 사실 송혜 씨가 네. 6.25 때 그 피난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생이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북에 가서 그 공연을 했을 때 그 소식을 갖다 알고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진아 씨가 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네. 서로 위로를 하다가 네. 부녀 사이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딸은 아닙니다. 네. 딸은 아니고 또 나하고 똑같은 쌍둥이 같은 사람을 북한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요. 지금 김영춘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을 본인이 역임을 했었는데 김영춘을 보면서 아니 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다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저 김영춘 씨하고 너무 닮았고 그리고 네. 북한의 어떤 옷들이 송혜 씨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저렇게 이제 네. 포토샵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아주 서민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회령 출신이잖아요.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 출신이었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